철학적인 얘기를 드려야겠습니다. 입소스라는 글로벌 여론조사 집단이 있어요. 그들이 아마 유엔의 의뢰를 받았을 거예요. 글로벌 해피니스 2024 3월에 보고서를 냈고 1월에 조사를 한 겁니다. 제가 작년 11월 말에 그 금융시장 리뷰할 때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2023년 48주차 이슈 리뷰에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보시면 좀 웃깁니다. 다른 나라들 전부 다 가족이 제일 중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혼자 물질적 풍요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조금 웃깁니다. 근데 그중에 타이완은 사회 라고 얘기하는 건 또 웃긴 포인트긴 한데 근데 재밌죠? 우리나라만 왜 물질적 풍요가 제일 중요할까? 라고 얘기를 하는 포인트에서 제가 이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스페인 사람들은 이게 다 중요합니다. 모든 게 다 중요해요. 헬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대답했을 뿐입니다. 복수 응답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 개를 체크할 수가 있는 건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체크를 해요. 가족에 대한 체크가 가장 많았을 뿐인 겁니다. 근데 단일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던 나라가 어디냐? 여기예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답이 뭐지? 이걸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안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가족 소중하고 내 건강 소중하고 사회 당연히 소중하죠. 친구 당연히 소중하죠. 근데 우리한테는 요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 다들 시험 치면서 답만 찾는 연습밖에 안 했으니까. 인생이 답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했던 게 2021년 퓨 리서치 센터에서 17개 국민의 삶의 의미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고 유일하게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 물질적 풍요를 꼽은 한국인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중복 선정이 가능함에도 단일 대답 비율은 한국이 가장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 풍요와 건강을 제외한 모든 응답이 하위권이지만 그렇다고 그 두 개가 다른 나라보다 높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저 경쟁과 현실에 치이면서 소중한 것에 대해 고민할 시간이 없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만 각자의 인생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인생은 시험이 아니니까 답을 찾기보다 삶에 의미 있는 것을 하나라도 더 많이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이제 퓨 리서치 센터에서 21년에 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걸 이제 슈카월드에서 최근에 소개를 했길래 저는 제가 해석하는 바를 말씀드려 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작년 48주차 이슈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고서 2024년에 조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2024년에 행복도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30개 국가의 평균을 보면 어떤 분야에서 행복도를 가장 느끼십니까? 라는 거를 쭉 보면 내 아이 그리고 내 파트너와의 관계 그리고 친구, 부모님, 형제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사랑받는다는 감정 그리고 내 교육 수준, 종교, 자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행복을 느끼는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우리나라의 경제, 우리나라의 정치 이런 거는 내 행복이 중요한 요소가 아니게 되는 거죠. 대체로의 국가들의 평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행복을 얻느냐를 얘기하면 30국가를 쭉 보면 내 아이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는 거 한국 여기 있습니다. 매우 낮은 수준이죠. 근데 또 특이한 거는 한국은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고 만족한다 아니면 만족 못한다 둘밖에 없다는 것도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출산율이 0.7인데 아이로 만족을 하는 사람이 있나? 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가 없어서 만족한다는 뜻인 건가? 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라이프에 대해서는 또 마찬가지로 일본이 제일 낮은데 그 위가 한국입니다. 나는 이것도 웃겨요. 일본이 웬만하면 한국보다 아래예요. 이것도 일본이 아래거든요. 한국보다. 그나마 이제 요것만 한국이 아래인데 이성친구와의 관계, 내 배우자와의 관계인데 이것만 일본보다 낮은데 1% 낮습니다. 고작. 그 와중에 부모님과 이런 관계도 일본보다는 높아요. 한국이. 일본은 진짜 압도적으로 낮아요. 일본은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도대체 일본은 어떤 나라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우리가 소중한 것을 찝을 때도 또 물질적 풍요 얘기를 했었잖아요. 매테리얼 포지션을 보니까 압도적으로 한국이 낮습니다. 결국 우리는 여전히 둘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을 찾고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종합 점수가 어떻게 되냐? 아까 이것 빼고는 다 일본이 낮았잖아요. 우리나라가 좀 더 낮았던 것조차도 일본하고 별로 차이 안 났습니다. 관계에 대한 것만 몇 개 추려왔는데 한번 관심 있으시면 글로벌 해피니스 검색하시면 구글에 다 뜨거든요. 관심 있으면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잡에 대한 것도 있고 사회적 경제 이런 거에 대한 모든 행복도를 다 나눠서 국가별로 딱 나열을 해놨는데 전부 다 일본이 더 낮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웬만한 거 전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테리얼 포지션이 너무 압도적으로 낮으니까 결국 전체 행복도는 전 세계에서 꼴찌를 해버렸다. 헝가리하고 공동 꼴찌예요. 헝가리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이쯤 되면 이제 헝가리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는 출산율이 높던데? 재밌죠? 우리나라는 30개국 중에서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여기 같이 있다는 거가 참 재밌는데 중국은 없거든요. 중국이 만약에 여기 있었다면 여기 언저리 있지 않을까? 그러면 도대체 동아시아 3국은 어떤 곳일까? 고민해볼 만한 주제입니다. 아마 통계의 투명성이 좀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영업도 좋지만 우리는 결국 우리가 행복한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제가 행복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할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차원에서도 우리의 행복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동아시아 삼국은 사회적 차원에서도 개인의 행복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사회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스스로라도 행복한 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메테리얼 포지션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 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메테리얼 포지션 때문에 불행해가 정말로 압도적이에요. 이게 때문에 그냥 제일 불행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한국은 심지어 이 보시면 11년에 행복하다고 얘기한 게 71%였거든요. 근데 13년 뒤에 보니까 48%까지 떨어진 거예요. 마이너스 23. 그나마 바로 아래가 터키거든요. 터키는 근데 에르도안이 뻘짓을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물가도 폭등하고 진짜 미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이너스 30인데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것도 아닌데도 마이너스 23까지 떨어졌다는 게 뭐가 문제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메테리얼 포지션 우리 좋아졌어요. 13년 전보다. 2만 불 될까 말까 하던 데서 34,000불까지 왔습니다, 지금. 18년에 31,000이었고요. 34,000까지 왔습니다. 50%를 더 잘 살게 됐어요, 요때보다. 근데 우리는 왜 더 불행해지고 있냐는 겁니다. 정말 고민해봐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도 정말 고민해봐야 될 문제고, 사회가 그걸 안 한다면 진짜 저희 스스로라도 해야 됩니다. 제가 쭉 보니까요, 30개 국가의 평균을 쭉 보면 위에 있는 것들, 나한테 행복을 주는 것들 중에 위에 있는 것들이 내가 조율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아이, 내 가족, 내 배우자, 어떤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 아니 이 나라의 경제를 내가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내가 뭐 BTS 정도면 할 수도 있겠지. BTS 정도면 이 나라의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정치가 어떤지, 내가 개혁신당 뽑는다고 개혁신당이 주력 정당이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더라는 겁니다. 행복한 국가들을 보니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결국 내가 행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드리자면요. 글로벌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에서 2024년 30개국의 행복에 대한 조사를 진행 및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자랑스럽게도 헝가리와 함께 공동 꼴찌를 기록했고 30개국 중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가 됐습니다. 다른 항목들 또한 대체로 하위권에 속하지만 압도적으로 하위권에 속한 물질적 부라는 항목이 제일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는 잘 살아졌는데 왜 물질적 부는 더 나빠졌냐는 거죠. 그래서 다른 대부분의 항목은 일본보다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일본보다 훨씬 낮은 행복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13년 동안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빠르게 잘 살게 되었지만 그보다 훨씬 빠르게 불행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은 조사에 빠져 있지만 아마 중국도 포함되었다면 한국, 일본과 큰 차이가 없지 않았을까. 근데 통계가 투명하지 않으니까 위에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게 높은 만족감을 주며 행복도를 높여주는 항목들은 주로 대인관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과 관련된 것이 컸습니다. 그래서 뭐 알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일은 놓을 줄 아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